당의 분란을 걱정해서 그런 충정에서 하셨던 거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옳았던 것일까? 그렇게 원칙적으로 풀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던 것이 옳았던 것인가? 참 돌아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저 역시 그리고 그런 당대표단의 요청을 수용한 거에 대해서 당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되돌아보면 더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 여기까지 와버렸던 게 아니었던가. 그때 혼란스럽더라도 우리가 단호한 결정을 하고 그건 뭐 후보자들이 검찰 고발하던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를 치던 그거는 그거대로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게 옳았던 게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결과 발표는 하고 했음에도 누가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했는지를 다 결과 발표를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 결과 발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례 순번만 바꾸는 이제 결정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이게 원칙이 아니라 어설픈 정치가 개입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도 밝혔어야 되는 건데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였는데 되지를 못했죠. 그것은 그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강력한 당시 항의자 측과 입장이 같이 움직였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적극 개입하셨던 분이 조사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당신의 뭐 흠을 또 쉽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뭐 그런 애로는 어려운 고충은 충분히 100분 이해됩니다만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은 자기의 아픈 부분부터 먼저 겸허하게 반성, 도려내는, 드러내는 그걸 했어야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진상조사위가 또 뭐 배가 산으로 가고 이상한 지금 논란에 휩싸여서 진상조사위 자체가 부실조사위원회로 또 당원들에게 이렇게 평가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총체적 부실과 부정. 이게 지금 뭐 온 언론에 도배가 되고 뭐 각종 단체들 뭐 원로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뭐 성토를 하고 계신데요. 자, 이런 언론과 조사위원회 결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 중앙선관위도 진상조사의 결과 발표가 있은 다음 날 긴급회의를 했었는데요. 저를 포함한 4명이 참석했었는데 4명의 일치된 의견이 좀 더 가하셨다. 이 표현, 이게 이런 뭐 우리들의 공통 시각도 그랬고 직접 선거를 관리하고 담당했던 또 하나 진상조사위원장이나 진상조사위에서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 안 했다. 할 수가 없었다. 뭐 그 필요가 없었다는 말까지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사를 안 했다고 했잖아. 조사를 안 했어. 그러면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조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지. 그것도 역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조사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그 애매하게 생사람 잡아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결론을 내리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거가. 그래서 진상조사의 발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 내용을 뭐 거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총체적 부실 부정에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것 자체가 너무 부실 덩어리였어. 그럼 근거가 허물어졌는데 근거가 믿을 수가 없는데 근거가 애당초 부족했지만은 어떻게 이런 결론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납득할 수가 없죠. 자, 이제 뭐 오늘 그 통합진보당 전국 운영위원회에서 뭐 회의를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이후에 이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뭐 대책위원회를 다시 이제 꾸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어쨌든 뭐 진상조사, 진상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진상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선관위가 이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되어 어떤 선관위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저도 그래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께 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선관위 새로 구성되게 되겠죠. 분기점은 토요일 날 있는 중앙위원회에서 일 거고, 어차피 선관위가 지금 뭐 신뢰를 잃은 마당에 인정하든 안 하든 선관위는 뭐 이 논란의 중심이 서버렸고 신뢰를 잃었고, 이런 선관위에 의해서 다음 선거가 관리되는 것은 선관위의 잘못이든 없든지를 떠나가 적절치는 못하다고 봅니다. 선관위는 재구성될 거라고 보고요. 재구성돼야 된다고 보고, 향후 일정은 이제 중앙위에서 정해지게 될 건데,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당대표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위에 또 안건이 올라와서 중앙위에서 통과돼야 될 텐데, 다만 그러면은 더 조사해보자 하는 부분은 지금 대체로들 동의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통과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특별위원회가 이 부실한 조사, 엉터리 조사, 미진한 조사에 대해서 마저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 특별위원회 구성은 아침에 논의된 바로는 뭐 당내 인사 5명, 외부 인사 6명, 이렇게 총 11명으로 구성한다까지는 이렇게 결정이 된 모양이네요. 예. 선관위는 그래서 그 결정 이제 다음 선관위에게 우리 업무를 넘겨줘야 돼. 그 진상조사 발표가 있고 나서 저는 제가 할 일은 딱 그 뭐 3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선거 업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결과 발표 뭐 이렇게 이걸 마저 못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는 했는데 또 현장 투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자료가 다가 있어가지고 진상조사에 우리가 공지를 하는데 그런 자료들 봐야만 하는데, 개표록 같은 거 현장 투표소별 그 직개표를 봐야 하는데 그걸 반환해주거나 거기는 활동이 끝났으니까 일시 우리에게 제공이라도 해달라. 월요일부터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안 주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왜 그런 선거 결과 발표를 아직도 안 하고 있냐고, 한 분은 위에서 떠들고 진상조사위는 자료 가져가 놓고는 안 주고 있고, 그럼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거 결과 발표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이거는 당원들이 궁금해할 이번 선거와 관련한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마지막까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선거와 관련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좀 또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번 진상조사위 조사와 관련해서 진상조사위를 빼고 나면 아마도 이번 선거를 책임졌던 제가 진상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종합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진상조사위원회가 좀 신뢰성이 있고 또 제대로 된 조사를 했고 객관성을 담보했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저렇게 엉터리 부실, 한편으로 편파적인 저런 조사 결과를 던져놓고 나니까 이걸 좀 더 바로 잡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당원들께 좀 알려드릴 필요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 3가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좀 긴 시간,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했네요, 저희가. 했는데, 선거 이제 총괄하셨어요. 뭐, 자인 아니셨던 것 같고, 요청을 받으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또 앉게 되셨는데, 좀 어려운 역할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여건, 상황, 뭐, 조건에서 이제 총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님으로서 진무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 좀 드리는 좀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경위와 정도를 떠나서 이렇게 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순식간에 당은 부정선거당이 되고 당원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피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달개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만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공정의 잣대로, 상식의 잣대로, 당이 야단 맞을 것은 야단 맞아야겠지만 뭐 때문에 야단을 맞는 것인지 그 원인과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대로 드러나고 정리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원인은 없는데 연기는 좀 무럭무럭 나는데 왜 연기가 나는지에 대한 규명이 대단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그에 합당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순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빨리 수습책을 안 내놓는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조금만, 어차피 늦어진 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진단을 제대로 해야 그에 맞는 합당한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단이 되지 않은 채로는 어떤 처방을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비상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까지,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셔서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원장이신 김승규 변호사님 모시고 한 2시간가량 그동안 뭐 언론에는 지금 일방적으로 당의 분열, 약화 이런 것을 바라는 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의 입맛에 맞게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 뭐 미력하지만 어쨌든 진실을 찾기 위한, 진실로 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 뭐 광우병 쇠고기 문제 있죠. 그리고 파이스트를 비롯한 측근 비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전쟁 상태에 와 있는 남북관계, 이 산적한 현안들, 이 현안들의 앞장을 서야 될 그 진보 진영,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이 왜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냐? 빨리 투쟁의 현장으로 나와라. 그리고 내에서 정리할 것은 빨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투쟁의 현장으로 나와라, 촛불 집회로 나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다르지 않고요. 어쨌든 한국사회 진보운동을 진보 정당운동을 꾸려나가는 당이 더 강화되고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권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의혹에 쌓여 있는 문제들, 시시비가 가려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평가를 하고 향후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한 그와 동시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사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 투쟁의 현장에 반드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함께 어깨 걸고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통합진보당의 약화, 통합진보당의 분열을 바라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구 보수 세력들,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수구 냉경 세력들이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바람에 따라가지 말고 통합진보당이 자체 요구로 자기 혁신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가지 추측 그리고 의혹만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 떠들어내는 그런 것에 일비하지 않고 좌우되지 않는 그런 우리 네티즌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찾아서, 그리고 혁신의 통합진보당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언제나 깃발을 날리는 그런 통합진보당, 진보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특집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통합진보당 사태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원장 김승규 변호사님 모시고 특집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